이어서 대구 윤영균 기자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사례 박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구의 윤영균 기자입니다. 전 지금 온라인 취재 기자를 하다가 온라인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이런 쪽을 담당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2019년인가 그때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 제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 담당자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2021년인가? 그래서 2022년에 제가 취재 업무를 맡다가 이쪽 온라인 담당자를 오게 됐고, 그러고 자체 콘텐츠 비율을 많이 높여야지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콘텐츠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해서 한 대여섯 개 정도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옛날 자료 화면을 이용해서 다시 보여주면은 재밌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이제 백투더투데이라는 콘텐츠를 여러 개 중에 하나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강릉 같은 경우는 계속 수천 개의 테이블 계속 입력을 하면서 보다가 재밌는 이런 게 재밌네 하고 이렇게 업로드한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납적인 방법이라면 저희는 연역적인 방법을 썼어요. 식목일이 다가오면 식목일에 대한 옛날 자료를 찾아보자. 이미 저희도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작업, 아카이빙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테이블 다 찾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테이블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니까 그럼 식목일이면은 옛날 식목일 다 찾아보고, 어린이날이면 옛날 어린이날 찾아보고, 지하철 참사가 있던 2월 18일이면 그때 자료 화면을 찾아서 그때 시기에 맞게 내보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걸 기획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맡아야 될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최대한 시키고 저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기획을 했었어요. 또 약간 또 방송 같은 느낌을 주고 싶기도 해서 기상캐스터에게 리포트 역할도 같이 하시니까 그럼 네가 아이템을 찾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해서 테이블 요구하면은 우리가 테이블 갖다 줄 것이다. 그럼 네가 그걸 보고 글을 쓰면 우리가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2022년에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그거를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죠? 제 컴퓨터에서 이게 열리는데.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경북의 과거와 오늘을 돌아보는 백투더투데이. 저는 여러분의 팩트체커 윤하경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팩트체커로서 매번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서 대구 MBC 뉴스 속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볼 텐데요. 과연 대구 경북의 과거와 현재는 얼마나 다를지 벌써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저와 함께 떠나는 두근두근 과거 여행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백투더퓨의 이번 주제는 과거의 명절, 이동, 이성 대통령입니다. 지금이야 고속도로도 정말 잘 뚫려있고 공공열차의 비행기까지 다양한 이동수단을 선택해서 어디든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저 끝나지 않는 버스 여행 혹은 주차장이 된 도로 위에서 하염없이 운전 또 운전 진짜 최소 하루는 그래서 보면 각오를 하고 고향에 갔는데요. 심지어 짐 잔뜩 싸서 한참을 가다 보면 출발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잔뜩 지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 녹초! 오늘은 대구와 경북의 과거 비성길, 비경교통령은 어땠는지 또 현재의 모습은 얼마나 변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와, 여기 어디예요? 1977년도의 동대구역과 터미널의 모습인데요. 지금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죠. 명절을 맞이해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부랴부랴 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와, 여기저기 표 10,000원을 이루려 사람들이 가득하네요. 지금이야 열차와 버스, 비행기 모두 앱으로 한 번에 딱딱딱 예매를 쉽게 끝냈지만 그 당시에는 예매 창구가 열리는 전날 밤부터 대기하기도 했고요. 버스 새벽에도 나와 어떻게든 표를 구해보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고요. 진짜 90년대만 하더라도 매번 설날 추석표를 구하기 위해 차표 구하기 대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한 10몇 편, 한 20편 정도를 하다가 그 기상캐스 저 리포터가 결국 이제 손을 들었어요. 너무 힘들다. 하기가 자료 준비에 서치하고 글까지 쓰는 게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만두시기도 했고 또 보면은 또 저희 촬영이나 편집 뭐 자막 넣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일이 많았거든요. 저희도 너무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래서 한 반년 정도를 그만했습니다. 계속 멈추고 있다가 지금 강릉의 그 부장님처럼 좀 이런 곳에 애정이 많은 저 카메라 기자 카메라 부장님이 한 명 있는데 그때 무슨 창사 특집인가 뭐 그거를 리포트를 준비하다가 회사 저희가 회사를 옮겼는데 옛날 회사 주변에 드론이 너무 재밌다. 이거 한번 올려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저희가 당시에 뭐 영상 올리는 꼭지가 따로 있었는데 일단 거기에 일단 먼저 올려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영상 플러스라는 데다가 이거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올리면서 이것도 반응이 좀 괜찮았는데 그 부장님이 얘기하기를 이런 거 되게 많다. 드론 옛날 헬기 그림 되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다시 백투더투데이를 부활을 하면서 여기에 차라리 이제 옛날 드론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헬기샷만 모아서
계속 보여주면 재밌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걸 계속 이어나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하다 보니까 그 학교라든지 동네라든지 지금 방금 보신 것도 사실은 대구에서 되게 그 땅값이 비싼 그런 동네인데 지금은 굉장히 고층 고급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옛날에는 저렇게 주택가인 그런 장면들에 되게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가지를 쳐나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서 일단은 백투더투데이를 다시 부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일반 아이템들도 이제 다시 부활을 하되 리포터가 나오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영상만 보여주고 음악만 깔고 자막 정도만 넣자. 그러고 이제 쇼츠라든지 릴스도 다시 그러니까 3분짜리 정도를 본 콘텐츠를 만들고 1분짜리를 또 재가공해서 여러 군데 뿌리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일단은 일반 아이템을 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1분짜리 쇼츠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반응이 되게 많이 오는 게 나는 내가 옛날에 저 동네 살 때는 어쨌는데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네. 지금은 이랬는데 옛날엔 이렇네. 그런 동네에 대한 얘기가 그 댓글이라든지 많았었고 그리고 또 학교에 대한 얘기도 많았어요. 저 학교 내가 옛날에 다닌 학교인데 그래서 백투더투데이라는 거에서 이제 옛날 드론이라는 그 코너를 따로 가지를 하나 치고 이제 동네라는 또 가지를 또 하나 쳤어요. 그래서 무슨 동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또 쇼츠라든지 릴스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성당동이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별것 없이 옛날 성당동을 성당동이라고 해서 옛날 그림을 찾아서 그냥 붙여넣기만 했는데 저 그림 맨션 지금도 있는데 85년에도 있었네 라든지 저 아파트는 지금은 뭐 무슨 다른 아파트가 됐는데 이러면서 또 반응이 좋았고요. 이런 동네 위주로 원스 어폰 어 타임인 대구라고 해서 동네 위주로 또 계속 또 발행을 하고 그리고 어떤 학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링크를 잘못 넣었네요. 뭐 예를 들어 뭐 경북여고면은 경북여고의 1970년, 75년, 82년, 93년, 2001년, 2018년 뭐 이렇게 계속 그 학교에 대한 그 그림만 모아서 학교별로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옛날에 했던 코너 중에 이제 뭐 카메라 출동이라든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 초점, 뭐 카메라 산책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애들도 링크가 바뀌었구나. 지금 이거는 경북예고라는 곳인데 이렇게 옛날 학교 그림들 그러니까 경북예고에 대한 옛날 그림만 연도별로 모아서 하나씩을 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했던 카메라 출동류의 그런 애들을 그냥 본편에서는 그대로 다 내고 릴스나 쇼츠에서는 이렇게 1분을 잘라서 냈는데 이게 옛날의 그 카메라 출동의 또 감성이 또 조금 달라서 어디가 한번 들어봅시다. 한마디로 보통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소소한 구성에서 이 본선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이 본선에서는 구청 사업을 하면서 빨리 매력을 짓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해오고도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인권을 준다면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 부탁드립니다. 별다른 작업 없이 이렇게 자막만 넣고 뭐 본편에 또 이런 옛날 뉴스가 또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한 1분 30초, 1분 40초 정도 되는데 본편을 그대로 내기도 하고 또 쇼츠나 릴스는 1분 내로 줄여야 되니까 몇 개만 잘라내서 또 이런 식으로 내고요. 그래서 현재는 뭐 학교별, 동네별 또 헬기샤만 모은 거 일반 아이템 그런 식으로 몇 개의 부제를 달아서 일주일에 매일 내지는 못하고 일주일에 3편 정도를 내고요. 그리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딱 정해서 뭐 대학교 축제를 할 시기네 그러면은 옛날 대학교 축제 막 잡고 옛날 뭐 5.18 때는 뭐 옛날 민주화 운동 할 때는 어떤 모습이 있었지 그러면서 또 테이블 잡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테이블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백투더투데이를 할 때 가장 옛날 그림은 한 1970년대부터 70년대 정도가 제일 오래된 거고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끝나고 한 열흘 뒤쯤에 낸 건데 뉴스에 그러니까 찍어는 놨는데 뉴스에 나가지는 않고 뉴스에 나가지는 못했고 버리기엔 아깝고 지금 다시 보니까 재미있다 이런 거를 좀 재활용해서 말하자면 다른데 쓰기에 TV든 인터넷 콘텐츠에도 쓰기에 애매한 것들도 다 이제 백투더투데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다 끌어와가지고 만들고 있는데요. 요거를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대체 신천지하고 은행시장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대답해보세요. 근데 저한테 보면은 다른 보수 문파라 그러면서 행동하는 거는 완전 진보좌파 행동대장처럼요. 보세요. 거짓은 공감을 하죠. 그리고 좌파들이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바로 하니까 이거 이거 문자 보내가지고 날짜별 전화기까지 없다고 안동에다 먼저 달라 그래 한 사람이 그럴 때 갑자기 날짜별 사람 죽었습니까? 제가요 여러분 내가 대구의 어느 지역에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일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적으로 와서 병에 이거 사회가 이 기자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주도권 통화로 기다려주면 내 시간 뺏지 말고 좋은 주도권에게 주도권 통해 내가 이렇게 하는 동안 기다려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권영진 선임이라고 했어요. 여기 사실 이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거 할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문기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신문기사에 가짜 뉴스들이 너무 그럼 신문을 막 퍼나르고 아니 그거를 신문기사 가짜 뉴스를 그걸 따졌어야죠. 거기를 알았죠. 다음과 한번도 내가 따졌는 걸 모르잖아요. 내가 그거 하세요. 지난번 제가 그거 잠깐만 내가 그러니까 본인 얘기 나왔으니까 뭐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잠깐만요. 공부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얘기할 때 제가 바꾼 건데 또는 본인이 인구가 그래서 없어요. 제가 바꾼 데는 제가 한 건데 본인이 인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애매하고 버리긴 아깝고 쓰기는 좀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는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아카이빙이 잘 되고 저희가 잘 메타데이터를 잘 검색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것인데 강릉 부장님처럼 어떤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 없는데도 많지 않습니까? 저희도 사실은 대부분의 저 백투더투데이를 그 카메라 부장이 혼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이거 재밌는데 이거 한번 만들어 볼래 하면서 막 편집해 주면 그때 만들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이런 걸 뭐 유튜브든 뭐든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아카이빙이 되기 전 상황에서 말하자면 키워드 중심으로 뭐 동네별이든 학교별이든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각자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이블 좀 찾아서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최대한 각자가 최대한 품을 안 들이면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게 현재 저희 시스템인데 그렇게 해야지 좀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포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네이버는 좀 보수 쪽 사람들이 많고 카카오는 다음은 좀 진보 쪽 사람이 많다 뭐 이런 인식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뭐 유튜브에서는 터지는데 뭐 카카오에서 망한다든지 뭐 네이버에서는 터지는데 유튜브에서 망한다든지 본편은 망했는데 쇼츠는 뜬다든지 뭐 쇼츠는 망하는데 릴스는 뜬다든지 굉장히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많은 품을 들이지 않고 좀 일정한 주기로 만들어서 가급적이면은 많은 플랫폼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얘는 조금 다른데 옛날 그림 같은 경우는 올리자마자 막 수천 회의 조회수와 좋아요가 뜨는 경우도 있지만 까먹고 있다가 석 달 뒤에 보면은 처음 올렸을 때는 조회수가 200회였는데 지금 보니까 뭐 15,000회 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역주행을 하는 그런 콘텐츠가 대부분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뉴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날 다음 날 지나면 그냥 끝인데 땡인데 이런 콘텐츠는 한 달, 1년이 지나도 계속 조회수가 오르고 좋아요가 붙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으니까 이런 쪽을 각자 여건에 맞게 시작을 해 보시는 게 빨리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대본차를 잘 들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질의응답을. 네. 네, 혹시 예. 지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콘텐츠 올리실 때 혹시 저작권이나 아니면 다른 방송사나 제작회에서 만든 2차 제작물에 대한 염려는 없으신가요? 저희가 올리는 걸 다른 곳에서 쓰지 않을까? 그 말씀이신 건가요? 사실 다른 데서 저희 거를 쓰는지를 확인하려면은 그러니까 스크린을 하거나 모니터를 하려면은 또 인원이 필요한데 인원이 없어서 저희는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아요. 유튜브 상에는 저작권에 대한 이 콘텐츠는 우리 거다라는 저작권 지정을 하면 예. 알고리즘 상으로 서칭을 하는데 예. 그 등록은 안 하시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윤선희 씨. 일단 MBC 유튜브는 그걸로부터 CMS 인증을 받아서 저작권 계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문제는 콘텐츠를 등록할 때 콘텐츠 저희 소유권 표기 및 콘텐츠 아이디라는 표기란이 있는데 그 아이디 표기란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일단은 음원이 들어가면 음원은 MBC가 소유한 음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굉장히 사려 깊으신 우리 전략기획관장님. 그래서 그 음원 문제 때문에 어떤 클립이든 음원이 들어간 클립은 저희가 컨텐츠 아이디를 체크하면 이거는 제작법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음원 소유자가
왜 너희 거 아닌데 너희들이 소유권 주장을 했어? 라고 클레임을 역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음원이 들어가 있는 클립은 절대 그 소유권 그 아이디 컨텐츠 체크를 하면 안 되고, 뉴스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애매한데요. 일단은 뉴스는 실질적으로 음원이 없는 상태에서 올리면 컨텐츠 아이디 등록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뉴스는 저희가 본사에도 올리고 여러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꼭 풀 그림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서울의 자료를 풀 자료를 쓰기도 하고, 근데 그 자료가 한 커트라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컨텐츠 아이디 등록을 해버리면 그 컨텐츠 우리가 소유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풀단에서나 또 타사에서 왜 이게 대구 MBC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라고 클레임을 역으로 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아이템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제 공유되는 어떤 자료가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아이디를 걸지 않는, 또 공정 이용이나 공유나 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게 지금 MBC 콘텐츠 아이디 정책이고요. 가끔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역사회에서 뉴스 콘텐츠나 이런 거 유튜브 담당자들이 지금도 업로드하면서 콘텐츠 아이디를 거는 목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 모 MBC라든가 뭐 대구 모 MBC 몇몇 MBC들이 뉴스 아이템으로 콘텐츠 아이디 저작권 클레임이 엄청 쌓이고 있어요. 그걸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유튜브 쪽 그 세미나에서 제가 한번 발제를 할게요. 그 정책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대구 사례 같은 경우는 BGM을 쓰셨잖아요. 저런 거는 절대 영상이 아무리 우리 거라도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소스가 영상 음악이 내 거여야지만 그 아이디를 걸 수가 있고, 또 그 아이디 등록도 현재 MBC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구글로부터 인정받는 채널만이 가능한 부분인 거, 그 정도로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이해했던 거는 저희 대구 MBC 유튜브 채널도 이제 서울 MBC라고 하는 MBC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그 음원 사용은 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답변을 받고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몰라서 저희도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저는 지역 MBC 그 유튜브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런 회장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 말씀이 일부 맞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 영상이나 음악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전체적으로 유튜브 시스템상으로는 음원을 썼다고 해서 음원 클레임이 오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저작을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음원사에서 다이렉트로 클레임을 걸 수가 있어요. 경고를 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시스템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음악을 쓰더라도 클레임이 걸리지 않지만, 실제 레이블이나 실제 그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클레임을 얼마든지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음악에 있어서는. 잘하겠습니다. 네, 저처럼 문외한 사람은 알듯 말듯한데 되게 중요한 얘기겠죠? 국장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하시니까. 되게 저작권이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사실 정확히 아는 분들이 잘 없어서 서로 이렇게 도와가며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작권 좀만 더 여쭤보면, 예, 마이크. 그러면 아트리스나 이런 그 돈을 내고서 하는 음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소재가 있나요? 돈을 내고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서 음원을 제공해서 유튜브나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들의 음악은 일단은 쓸 수 있어서 하는데, 근데 쓸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음원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는 수익 창출할 건지 안 할 건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쓸 건지 안 쓸 건지에 좀 가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작권 릴리스를 하더라도 이거는 그 상업적인 외로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는 그 클레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음원들은 언제든지 정책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까지는 릴리스했는데 내일부터는 나는 이거는 허용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클레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원은
완벽하게 저작권을 릴리스 받는 건 뭐냐면 문서로서 확인을 받아가야 된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클레임이 왔을 때, 우리는 이 저작권을 이러이러한 그 문서를 통해서 그 저작권을 릴리스 받은 증명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클레임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저작권을 확보해 놓지 않는 것은 모두가 클레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답변 좀. MBC 정말 저작권 마찬가지입니다. 어. 질의하신 내용 제가 잠시 답변 드릴게요. 그 음원 사이트에서 뭐를 그걸 구입을 할 때 어디까지 그걸 전시가 되겠어요. 퍼포먼스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상업의 용어로 쓸 수 있는지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왜 상업용이 중요하냐면은 내가 이거를 컨텐츠를 가지고 상업용이 되지 않은 비상업용인데 불구하고 거기서 수익을 발생을 하면은 나중에 이걸 회사적으로 너희 수익이 발생을 한 거를 얼마나 내나 또는 너의 국법을 사용했으니까 이거를 다 내나 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썼어요. 그러면은 너 이거 저작권 위반, 저작권의 뭐에 위반인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형사법이 아니고 민사법이에요. 내가 이거 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내 음원이 이 컨텐츠의 영향력이 한 80%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80만 원 줘. 그거 민사로부터요. 네. 그래서 저작권 확보라는 게 자체가 구입을 하실 때 어디까지만 그게 가능하신지 확인만 하시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트리스트는 상관 거의 없습니다. 예, 유튜브로 거의 착복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 2년 3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릴리스된 음악 있잖아요. 그리고 방금처럼 그런 정도로 해서 방금 그런 곡만 몇 가지만 하긴 하면 저희 채널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으면 이슈로 이제 어떤 이슈인지를 확인해서 약간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이번에 선거 방송하는데 그 타이틀이나 이런 브릿지만 그런데 음원이 마땅치 않은 되게 좀 고민이 많이 했거든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적절하네요. 네, 저작권 얘기 하니까 이제 막 다들 어려워하고 저도 막 그런데 가만 생각해 제가 학교 다닐 때 법 전공을 했던 생각이 문득 나네요. 부끄럽다는 생각이 막 또 이제 대국 사례에서 질문 있으신 질문해 주세요. 한 10분 정도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거. 저 유튜브 잘 모르는데 유튜브에 클릭 수를 올리려면 그 대문에 해당되는 뭐 썸네일의 그림이나 이 글씨를 좀 섹시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북의 작년 사례로 보면 그 뭐 높은 분들이 학사에 가서 밥을 먹는데 따로 변실에 가서 장어 부위를 먹어가지고 이제 혼나는 리포트가 있었는데 충북에서 그 리포트 했는데 그 뭐 조회수 얼마 안 나오다가 서울의 그 연보음이라고 그 뉴스룸 디지털 뉴스룸 국장이 그 썸네일에 장어 기름 좔좔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갖고 200몇만이 터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같은 콘텐츠라도 어쨌든 대문에 어떻게 이제 글씨와 그림을 거느냐가 이제 성패를 좌우한다 이런 이제 그런 정설이 약간 퍼져 있고 K나 S나 YTN이나 뭐 이런 데들이 MBC가 워낙 그 부분을 잘 하니까 무슨 전략을 썼냐면 MBC가 하는 그대로 따라서 글씨 크기, 폰트, 그림 뭐 내용도 다 그대로 따라서 뭐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구의 경우 그런 걸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상파 방송의 기자, PD가 가지고 있어야 할 도덕성을 어디까지 훼손시켜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쉽게 말해 어느 선까지 타락해 보셨는지.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백투더투데이 썸네일을 만들기도 하지만 매일 하는 그 뉴스 리포트 한 3개, 4개씩 하지 않습니까? 그 리포트 썸네일도 그러니까 모든 썸네일은 사실 제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그런 태클이 들어오냐면 그러니까 정말 기레기처럼 쓸 수도 있지만 그런 능력은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좀 MBC하고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최대한 약화하게 썸네일을 특히 뉴스 같은 경우에 붙이면은 취재 기자들이 그러니까 업로드하기 전에 저희는 미리 다 썸네일 우리 이렇게 만들 거야라고 다 보여주니까 그러면 항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뭐 장어의 기름 좔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약한 수위를 썸네일 문구로 써도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니? 내가 리포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건데 곁다리를 가지고 너무 과장하여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니? 너무 선정적인 거 아니니? 네가 기자니? 약간 이런 류까지 벌어져서 그러니까 타락을 저는 더 하고 싶지만 그런 취재 기자들의 그런 항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얌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썸네일의 선정성이 조회수를 어느 정도 견인하는 부분은 있지만 절반을 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는 반드시 조회수가 터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섹시한 썸네일이라고 해서 또 반드시 터지는 것도 아니에요. 좋으면서도 어떻게 알고리즘이 잘 붙는다든지 했을 때 터지는 거지. 그때 썸네일은 약간 도움을 줄 뿐이지 기본적으로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썸네일은 약간 이제 거들 뿐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썸네일 얘기 하나 더 드리면 서울의 디지털 뉴스룸 국장이 자기 방이 있는데 자기 말로는 그렇습니다. 하루에 썸네일 하나를 붙이기 위해서 자기는 하루의 공력을 다 쓴다라는 정도의 이제 에너지를 쏟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가 어쨌든 이 디지털 2차 가공을 해서 이 유튜브 상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거든요. 좋은 옛날 그림, 희귀한 옛날 그림 막 올렸는데 왜 조회수가 막 500만, 1000만이 안 터지고 뭐 이렇게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조금 투자해 보다가 이건 돈은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집착 강하고 몰입감 있는 뭐 카메라 국장 정도가 여벌로 이렇게 해서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곁다리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 생각에는 기왕에 발 들여놨으면 조금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문화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지역사회의 이 디지털 이쪽 관련해서 일하는 행태를 보면 뭔가 하고는 싶은데 회사에서도 좀 어정쩡해서 곁다리로 내가 하는 이런 느낌들이 좀 강하단 말이죠. 대구는 어떠세요? 일단은 담당자는 저밖에 없는데 뼈를 갈고 있죠. 근데 지금 뭐 인사가 저희 회사에서 지금 이슈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나가면 다시 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특히 지역사 같은 경우는 와서 거의 뭐 일을 안 해도 표가 안 나고 하는 사람은 되게 힘들게 약간 그런 류의 일이 이쪽 일인데 그래서 좀 영속성은 사람의 문제이라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의 지역사처럼 저희도 이제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썸네일 얘기가 나와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보도국에 지금 어디 계신 분도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매일 뉴스 끝나면은 유튜브 링크를 다 서울로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각 사당 3개씩. 그때 보면 이제 전국 썸네일을 저도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 썸네일에 글자 포맷하고 문자 배치하고 폰트나 뭐 이런 색감이나 그런 거를 이제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지금 저희 쪽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사를 보면 되게 좀 천차만별인 경우도 많고 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폰트라든지 그런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전문 디자이너라든지 붙어서 SBS나 KBS도 따라할 정도의 좀 모범 썸네일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각 사에 있는 그래픽 담당자라든지 등등해서 서울의 포맷이나 폰트나 이런 거를 좀 카피를 하셔서 우선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질문 없으시면 내가 1박 2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말은 내가 안 하고 가면 후회할 것 같다 이렇게
하실 만한 분 계시면 고참님이라든지 아니면 새 아이디어 있으신 분. 내 이 말을 꼭 하고 가야겠다. 김종욱 국장님 그 국장 떨어진 기념으로 한 말씀. 무슨 말을 합니까? 네.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다. 아까 저작권 말씀도 좋게 하셨는데 내가 이 현업에서 이쪽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더라라고 하는데 네, 이영락 국장 이거 나왔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보다는 저는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방송 제작하실 때 지금 챗GPT 4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좀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저도 막 활용해보려고 되게 유료를 결제해서 써보고 있는데 업무에 착 붙여서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청년 창업가들 만나면 여러 그 기업 환경 안에서 그냥 AI 툴을 엄청 그냥 숟가락 젓가락들이 쓰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 방송 콘텐츠를 SNS 업로드 할 때 저도 막 이제 한 일주일에 1시간 꼭 공부해야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썸네일에 들어가는 텍스트가 어떤 게 바이럴이 되는지를 이렇게 막 찾아주는 그런 AI 툴도 있고 은근히 이런 것들 이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찾아보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굳이 네. 조금 첨언하자면 아까 이제 썸네일보다 내용이 중요하고 썸네일은 약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가 해본 결과로는 썸네일이 되게 중요해요. 내용도 내용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핸드폰에서 볼 때는 썸네일을 보지 그 안에 내용을 거의 볼 수 없고 물론 이제 자동 플레이가 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첫 인상을 어떻게 주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희도 그래서 항상 지금 좀 안 하는데 안정화할 때까지는 썸네일 일부러 한 3개씩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일주일 돌려서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애를 살리고 나머지 둘을 킬하는 형태로 하는데 근데 안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썸네일이 아까 말한 매운맛, 순한맛, 중간맛 해가지고 올려놓고 그 중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전설의 타이거즈라는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 곁다리예요. 정말 15분 동안 이야기 중에 이종범 선수에 대한 이야기 1분 나왔거든요. 근데 이종범을 하면 조회수가 10만이 터지는데 메인 이야기 내용을 이제 PD니까 이런 거 해야지 하고 하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죠, 이종범을.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 게 이게 저는 더 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어떤 콘텐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 그런 썸네일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거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이 디지털을 전담하게 된 후배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싸우셔서 이시기 바랍니다. 네. 참 안타까운 결론이지만 양심을 파는 만큼 돈이 된다는 거죠. 양심을 팔진 않죠. 네. 내용이 죄송합니다. 있으니까. 저 시간이 이제 돼서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제가 단톡방 이제 40분 정도 만들어 놓으셔서 아마 지역 MBC에서 이 부문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 들어와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단톡방 나가시면 여기서 아까 우리 이복경 국장님이 회장이시라면서요? 네, 디지털 유튜브. 아니 제가 모르는 조직의 회장을 하신다니까. 우리 뉴미디어 그룹에 들어와 있습니다. 뉴미디어. 잘했어요. 이복근 국장님께 그 40명 관건을 제가 드린 걸 좀 나갈 때 이렇게 서로 아름아름 하셔가지고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 썸네일 진짜 중요한 게 옛날에 우리 MBC 뉴스 캐스터 하시는 분이 박은지라는 분 엄청 유명한 분 지금 뭐 하시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인터넷에 박은지 하이 실종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박은지 기자님이 눈만이 와서 눈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리포팅을 하는 바람에 밑에가 안 보여서 하이 실종이 된 건데 그게 엄청 터졌던 그런 것이 결국은 클릭수를 유발하는 것이라서 지상파 기자 PD 직원들의 마인드를 조금 숙이는 만큼 디지털에서는 좀 경쟁력이 이제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마치려고 하고요. 조금 쉬셨다가 짐 정리 다 하셔가지고 키 반납하시고 12시에 셔틀버스 타시고 각자
고향으로 잘 돌아가시길 바라겠고 1박 2일 동안 참 네. 혹시 그 자료 중에 딘딘대학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저기 바로 구하는 대로 다음 주 중에 단톡방에 올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